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처리 필기입니다. 자, 기출문제 2005년도 1회 A형 기사문제 네 번째 과목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입니까? 61번부터 시작되는 소프트웨어 공학 기사 과목이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지만 자, 기출문제를 보실 때에는 처음에 보는 기출문제는 당연히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하지만 자,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 2005년 1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2004년 3회, 2004년 2회, 1회. 자, 2004년 2회 정도 본다 치면 기출 반복이 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아실 수 있어요. 자, 당연히 시험 범위 변하지 않고 문제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설명은 다른데 특히나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은 여러분이 우습게 알다 과락 나오는 과목이에요. 자, 얘는 효자 과목이에요. 당연히 고득점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거 우습게 알아서 과락 나오신 분들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 꼼꼼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텍스트가 많은데요. 최근 기사 기출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지문이 좀 분량이 많아졌죠? 그런데 제가 좀 꼼꼼히 보자는 의미에서 밑에 텍스트를 추가적으로 조금 화면에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좀 답답한 감이 있지만 저희는 문제 동그라미 1, 2, 3, 4번까지 사지선다형이니까 여기까지가 문제예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단에 뭐가 있어요? 자, 시험과 관련된 범위 되어 있고요. 자, 기출문제 분석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기출문제를 열심히 보시는 겁니다. 하지만 뭡니까? 2005년도 문제를 보시는 건 의미가 없죠. 항상 최근 기출 범위 내에서 용어가 통일되기 때문에 3년에서 불안하다 그러면 5년 정도까지 내가 지금 시험을 보는 회차보다 3년 정말 5년까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출 분석 제가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된 걸 분석해 한번 놨어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에 어떻게 최근 기출에 이렇게나 많이 특히나 2014년도, 13년도에도 나왔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 해가지고 제가 자 노란색 하이라이트는 뭐? 시험장은 흑백종입니다. 시험장에서는 검은색 글씨로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공부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키워드 노란색 했어요. 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읽어드릴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을 결정하는 요인 중 다음 사항과 관계되는 것은 자,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서 나 소프트웨어 개발할 건데 어디까지 개발할 거냐 해서 스코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범위를 요만큼 시스템만 결제 시스템만 개발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회원가입 개발할 필요 없죠? 자, 그거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무엇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느냐? 자, 소프트웨어에 의해 간접적으로 제어되는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하드웨어. 그죠? 자, 그리고 기존 소프트웨어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 자,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순차적 연산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절차, 차례대로 아니면 이쪽 저쪽 실행의 순서. 자, 그러면 답 뭐예요? 관련되는 것. 연결이 뭐예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라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을 연결시키고 자, 서로 다르니까 맞춰줘야죠. 맞춰주면서 연결시키는 거 인터페이스. 답 몇 번? 4번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면 되고요. 여러분이 풀려고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필기의 공부 전략은 뭐냐? 많이 보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여러분이 풀려고 하는 건 시험 보기 직전 일주일 전부터 문제를 푸시고 그전엔 문제답 키워드 정리. 자, 이게 저희의 합격 전략입니다. 자, 봤더니 소프트웨어 결정 주 요소. 자, 주요 요소가 있고 서브 요소, 기타 요소들이 있어요. 자, 예전에는 기능, 신뢰도, 성능, 제약 조건 이렇게까지만 결정 요인의 주요소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인터페이스까지 해서 기출문제 2014년 그리고 뭐예요? 2013년, 11년도에 나왔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분석해서 가는 거예요. 자, 첫 회를 이렇게 분석을 열심히 하면 그 앞에 전에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 30분 걸릴 거 그 다음에는 10분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5분이면 됩니다. 그 다음은 안 보고도 풀 수 있으신 거죠. 자, 61번 첫 문제여서 제가 말 좀 길게 했어요. 자, 다음 볼게요. 다음은 뭐냐? 62번 검증검사. 그쵸? 자, 검증검사 기법 중 뭐가 있냐면 개발자의 장소에서 사용자가 개발자 앞에서 행하는 기법이래요.
사용자가 테스팅하는 거예요. 검증한다는 건. 근데 일반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사용자와 개발자가 함께 있다는 거죠. 이 앞이라는 얘기가 좀 웃기죠? 네, 개발자가 있는 공간에서요. 개발자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게임 개발되면 테스트하죠. 베타 테스팅하죠. 자,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얘는 뭡니까? 개발자의 개발 장소에서 한다라고 해서 뭐예요? 알파 검사입니다. 그쵸? 여러분은 베타 검사 주로 했는데 개발자가 있으면 여기 알파, 없으면 베타 이 차이예요. 자, 그래서 검증 검사 기법 종류 중에 뭡니까? 블랙박스 기능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방법 중에 알파와 베타 있고요. 알파는 어디서 개발자가 여기 뒤에서인데 앞과 뒤가 차이인가요? 아니죠. 개발자가 같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자, 베타는 뭐예요? 실무 업무를 가지고 사용자가 직접 시험하는 검사 기법입니다. 자, 이게 한 5년 전, 7년 전에는 한 회가 알파 나오면 그 다음에는 베타 나왔어요. 또는 기사에서 알파 나오면 산업기사에서 베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출제 범위 유행이 요즘은 지났어요. 그렇죠? 하지만 뭐 시험 문제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파 테스트와 베타 테스트 꼭 정리하세요. 자, 그럼 63번 갈게요. 자, 63번. 설계, 디자인. 자, 그럼 저희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시 인터페이스 범위 정했죠, 앞에서. 자, 오류 메시지나 경고 메시지에 대한 지침이래요. 지침. 자, 저희는 항상 개발이든 설계든 여러분이 테스팅을 하던 이런 단계에서 표준화 지침이라는 걸 내요. 문서화된 결과. 그죠? 표준화한 지침. 이런 것도 어떻게 지침에 따라주세요. 자, 이겁니다. 옳지? 아는 것은 자, 시험장에 가셔서 뭐요? 항상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어때요? 부정적이죠. 필기 문제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맨날 네 가지 중 아닌 것은을 묻기 때문에 밑줄 긋고 갑니다. 자, 메시지는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맞죠? 틀리면 에러 나오죠, 화면에. 경고 나오죠, 워밍. 얘는 에러고 얘는 워밍이에요. 자,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 뭘 틀렸는지 얘기해줘야 고치죠. 자, 오류로부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공해야 된다. 맞죠? 오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은 가급적 피한다. 자, 오류 어때요? 발생하면 긍정적이기보다는 어때요? 부정적이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가급적 피하면 무슨 메시지를 내보낼 거냐라는 거죠. 답 3번이에요. 자, 정확한 해설은 이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피하시면 안 돼요. 모두 정확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게 얘기예요. 자, 긍정과 부정의 메시지 모두 피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노출. 안내 또는 제공이라고 합니다. 피하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죠. 자, 소리나 색 등을 이용해서 듣거나 보기 쉽게 의미 전달하도록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쉽게. 의미 전달은 쉽게. 자, 그러면 다음 문제 64번입니다. 자, 프로토타이핑 해가지고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 모형 중에 전통적인 게 있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변형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프로토타이핑 또는 나선형이 번갈아서 나오죠. 자, 그럼 프로토타이핑 ing죠. 그럼 도대체 프로토타입은 뭔가요? 프로토타입, 시제품. 그죠? 자, 생각나야 되는 게 있죠. 시제품, 견본, 샘플 보여주고 완제품 나오기 전에 이럴 거야 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요? 사용자의 의사를 묻고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개발 방법 모형입니다. 자, 정확하게 뭐예요? 요구사항 잘 반영하고 싶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서 공부하는 거죠. 자, 프로토타입 모형은 발주자나 개발자 모두의 공동 참조 모델을 제공한다. 맞죠? 그렇죠? 발주자도 보고 개발자도 보고 사용자도 보고. 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형 프로토타입. 그렇죠? 자, 그럼 프로토타입 모형은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서 유지보수가 없어지고 개발 단계 안에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시점에
거진 끝나야지, 개발 완료돼야지 최초로 오류 발견이 가능해요? 아니죠. 그죠? 중간 오류.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가능한 한 오류 및 요구사항에서 반영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먼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봅니다. 자, 개발 순서 뭐예요? 요구, 수집 및 분석. 그쵸? 이거에 되게 목숨을 걸어요. 자, 그래서 설계를 일단 신속하게 해요.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구축해서 보여줘요. 시제품. 그리고 뭐예요? 고객한테 평가. 뭐가 부족하죠? 이 작업이 의사를 더 의사결정, 요구사항이래죠. 요구사항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고객 입장. 자, 조정하고 구현 다시 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했던 뭐예요? 유지보수가 없는 게 특징. 왜냐하면 여기서 체크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고 구현하고 끝. 자, 위험성 분석도 저기서 같이 하는 거죠. 자, 그러면 65번 갑니다. 자, 65번.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설명.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냥 개발이 아니고 왜 여기 공학을 붙였을까? 비용 대비 효율. 자, 봤더니 1번부터 4번 좀 길지만 다 읽으세요. 왜냐? 우리 다 맞을 거니까. 자,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소프트웨어 개발, 운용, 유지, 보수 및 파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라이프 사이클이라 그래요. 얘를 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다. 맞고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 향상시키고 소프트웨어 생산성과 작업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잘 개발하자라는 게 그 잘이 뭐예요? 생산성 증가, 작업의 만족도 증가. 자, 소프트웨어 공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최대 비용으로 계약된 일정보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이다. 자, 이게 최근 문제 경향이에요. 뭐냐면 아예 문장이 통째로 틀린 게 아니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합니다. 자, 볼게요. 궁극적인 목표는 자, 돈 많이 내면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공학이라는 게 그거예요. 비용 대비 효과. 자, 계획된 일정보다 당연히 빠르게. 근데 실제적으로 빠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냥 길만 정확하게 정하면, 그러니까 납기일 내에 완성만 되면 되는 겁니다. 괜히 빨라서 더 좋을 게 그렇게 많진 않다라는 거죠. 급하게 개발하는 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거다. 정확하게 틀린 것은 최소 때문에 틀렸고요. 이건 상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일정을 지킨다가 더 좋은 표현이에요. 자, 3번 틀렸으니까 답 체크하시고 4번 갑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신뢰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인 비용으로,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은 뭐예요? 최소의 비용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공학적 원리를 정립하고 이를 이용하는 학문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학문.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과목이니까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과 관련된 문제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됩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설계죠. 설계를 잘해야 그 이후에 그렇죠? 척척척 일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설계 지침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여기서도 지침 나와 있죠. 표준화해서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거니? 라고 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는 20문 중에 한 문제, 꼭 나오는 문제로 알고 계세요. 제가 여기에 연도수 많이 안 적은 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나오는 애가 이상한 거예요. 1년에 3번 보면 2번 이상 나와요. 아니요, 매번 나올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얘는 기본 중에 기본. 설계를 할 때 모듈 단위 설계를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듈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바람직하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듈 간 결합도는 강해질수록 바람직하다. 자, 결합도 뭐야? 모듈 간이면 하나예요? 두 개요? 두 개죠. 자, 그러면 두 개가 관계가 있어야 좋아요? 없어야 좋아요? 없어야 좋죠. 자, 우리는 바람직한 설계 지침을 뭘로? 모듈의 독립성에 두고 있어요. 자, 모듈이 독립성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합니다. 독립성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자, 첫 번째 뭐예요? 모듈 내의 응집도. 응집, 그쵸? 모듈 내에 요소들이 꽁꽁, 그쵸? 강하게 응집되어 있어고요. 모듈 간은 자, 독립됐다라는 건 뭐야? 상관없다라는 뜻이죠. 자, 모듈 간의 결합도 얘기합니다.
자, 결합도는 어떻게 해야지 좋게요? 최소. 아예 상관관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매번 틀린 답으로 이런 표현에 대해서 약할수록 바람직하죠. 자, 2번 모듈 간의 접속 관계를 분석하여 복잡도와 중복을 줄인다. 심플하게, 그렇죠? 모듈 간 심플하게 중복 최소화. 아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화. 자, 자료와 프로시저에 대한 분명하고 분리된 표현을 포함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독립적으로라는 걸 기본으로 전제 깔고 있다. 설계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바람직한 설계, 구조적 설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설계 방안 관련하여서 응집도는 뭐요? 서로 관련되어 있는 정도, 어떻게 높게, 결합도, 커플링, 낮게 모두 어떻게 상관관계 낮추고 응집도 관련해서 어떻게 높여. 상관도, 결합도 얘기하는 거고요. 일단 복잡도, 중복, 최소화합니다. 자, 갑니다. 67번. 자, 형상 관리. 자, 뭘 관리하는데 형상 여러분한테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이게 영어로 오히려 표현됐으면 여러분이 확 와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형상 관리하니까 너무 어려운 단어네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어떻게? 모든 걸 다 관련하겠다는, 모든 작업이 다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뭔 것은 자, 소스 레벨과 수행된 형태인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관리 대상으로 둔다. 관리를 무엇을 하느냐? 이런 개발 기본 코드, 소스가 원천 코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코딩하는 그 코딩 결과. 자, 그 다음에 수행되는 형태인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숙련자와 사용자를 목표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서술하는 문서 얘기하고요.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자료까지도. 자, 그런데 시스템 개발 비용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자, 형상 관리는 뭐냐면 configuration. 자, 소프트웨어의 생산물을 확인해요. 그리고 통제, 변경, 상태를 기록하고 보관해요. 그렇죠? 그걸 다 관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리 항목은 정의 단계의 문서, 개발 단계의 문서와 프로그램.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거고요. 유지보수 단계의 변경사항. 자, 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예제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2014년도 1회나 2013년도 1회, 2011년도 2회 계속 나오고 있죠. 쭉쭉 최근 들어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10년 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서화 작업을 하고 관련하여서 형상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라고 해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고 자, 저 때 이 문제 똑같이 나왔던 게 아니고 형상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유지보수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관리예요. 자, 소프트웨어 뭡니까? 저희 과목이 공학이죠. 근데 여기에 뭐 붙었어요? 제공학이 붙었죠. 제공학은 뭔가요? 엔지니어링. 그냥 소프트웨어 공학 SE가 아니고 걔를 어떻게 제공학하겠다. 자, 그럼 이 제공학은 유지보수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나온 방법인가? 자, 소프트웨어 위기 뭔지 아시죠? 하드웨어의 개발 속도를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못 따라갔어요. 왜? 개발자가 없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개발의 측면에서 생산성적인 측면에서는 개발 방법론을 다양하게 잘 하자인 거고요. 어떤 측면? 또 하나는 유지보수 측면에서 유지보수의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럼 유지보수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든 걸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를 해결하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이거를 좀 줄이려고 나온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죠. 그렇죠? 제공학이에요, 제공학.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고치는데 더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유지보수. 메인터넌스적인 측면에서 제공학은 어디에 그렇죠? 유지보수에 해당하냐? 예방입니다. 약간 낯설죠, 여러분? 네. 프리벤티브 해가지고 2013년도 2년 2번 나왔고요. 지속적으로 가장 최근에 좀 더 관점을 두고 기출하고 있는 문제예요. 자, 볼게요. 그래서 예방 유지보수는 오류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고 제공학하면 예방 유지보수.
예전에는 이 예방, 그러니까 퍼펙티브 해가지고 완전, 그렇죠? 예, 완전 유지 보수. 이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예방 유지 보수. 그렇죠? 이 문제가 좀 더 출제 비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자, 69번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아까 뭡니까? 바람직한 설계 부분에서 이건 기사, 산업기사 가리지 않고 나오고요. 매우 중요한 입니다. 모듈화를 하는 건데 바람직한 모듈화에서 뭐요? 결합도 얘기를 했죠. 자, 결합도 어떻게? 결합도 모듈 간. 모듈 간 관계는 어떻게? 낮아야 된다. 자, 그런데 모듈 간 결합도가 낮으면 좋은 건 아닌데 세부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결합도가 있습니다. 살펴봤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가장 좋은 거와 나쁜 거. 결합도는 뭐예요? 낮을수록 좋은데 자, 자료 결합도와 내용 결합도 정도는 꼭 알아두시고 영어도 확인하시고. 그렇죠? 자료 결합도는 뭡니까? 결합의 정도가 어떻게? 최소인 거죠. 얘는 결합도가 적은 거예요. 결합도 모듈 간의 얘는 뭔 거예요? 큰 거죠. 큰. 결합도가 일로 갈수록 작아지고요. 일로 갈수록 커져요, 여러분. 자, 그럼 누가 더 좋아요? 작아야 좋다며. 결합도 자료 결합도가 제일 바람직한 결합도. 즉, 데이터는 조금 공유해도 되지만 의미가 있는 컨텐츠는 너무 깊이 관련되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명해가지고 얘네들은 도대체 이 아래 중에 뭔가. 자, 보기는 하나, 둘, 셋, 네 개 골라서 나왔고 영어로 나왔습니다. 자, 실제 이 문제는 똑같이 해서 2011년, 2010년, 2008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산업기사 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자, 한 모듈 내에서 다른 모듈 내의 내부로 제어 이동. 내부로 제어 이동하는 경우 한 모듈이 다른 모듈 내부 자료를 조회. 자, 내부 자료를 조회해요. 그렇죠? 두 모듈이 동일한 문자, 글자를 공유해요. 자, 이게 그냥 단순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일까요? 아니죠. 내용 깊숙이 관리한다 해서 컨텐츠, 내용 결합도. 자, 시험장에 실제 갔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얘와 얘를 고민하시겠죠? 그러니까 기억 다시 한번 하시고 뭐예요? 컨텐츠 결합도 해서 모듈 내 깊숙이 내부로 들어가서 제어한다. 이것 때문에 컨텐츠예요. 그죠? 네. 자, 그럼 70번 갑니다. 자, 이 문제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돌아가면서 그냥 한 문제씩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단어 문제예요. 자, 프로젝트를 관리를 해야 돼요. 프로젝트가 뭡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하면 프로젝트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이 아니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발 일정을 짜야 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소프트웨어 품질 목표 중 정해진, 그러니까 얘네들이 품질 목표겠네. 자, 정해진 조건 아래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일정한 성능과 자원 소요 정도의 관계에 간 속성으로 시간 경제성, 자원 경제성 등의 품질 기준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런 게 어떻게?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효율성. 품질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높으면 좋은 소프트웨어겠구나. 자, 그럼 그거 말고도 정확성, 신뢰성, 효율성, 무결성, 사용 용이성, 유지 보수성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네들은 품질 기준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핵심 품질 기준에 속해요. 자, 됐습니까? 자, 71번 반 넘어갑니다. 자, 객체 지향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해주세요. 자, 강의에서도 객체 지향과 관련된 기본 강의. 좀 단어가 너무 어려웠죠? 강의가 길었죠? 그렇죠? 하지만 객체 지향과 관련된 건 20문제 중에 몇 문제? 2문제에서 3문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객체 지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얘는 분석이네. 자, 근데 객체 지향과 관련되는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3문제가 나오고요.
여러분 나중에 실기 가서 고생하지 마세요. 실기의 용어 문제로 객체지향이 나옵니다. 왜냐? 자, 실무에서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2000년대 초반에 나올 때는 너무 난이도가 높다라고 해서 언성이 자자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편화된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객체지향적인 관점에서 개발도 하지만 분석도 하고 데이터베이스적인 측면에서도 객체가 뭔지 여러분 아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적으로 봤을 땐 뭐요? 여러분은 전체적인 관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용어가 돼야지 그런 것들이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용어 정리하세요. 자, 그럼 얘는 뭡니까? 2010년도. 이거 2000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묵혀있다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옛날 기출문제 보지 마세요. 네, 최근 기출문제 3년. 시만 꼼꼼히 보세요. 더 앞에 문제에 대해서 공부할 생각을 하시면 효율적인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공부는 성실하게, 진득하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거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효율적으로 알아듣고 시험 한 번에 붙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는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처음부터 앞에 욕심을 내고 가다 보면 포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난 낯설다. 그러면 그 문제 이번에 봤으니까 내가 보는 시험이 나오면 맞아야지. 이렇게 공부하고 마음 먹으세요. 자, 그럼 미시적 개발 프로세스와 거시적. 그러니까 작게, 규모가 작게 안으로 깊이 또는 밖에서 봤을 때 둘 다 모두를 포함하는 개발 기법이고 클래스라는 단어 생각나세요? 자, 객체 뭔지 아세요? 를 분석하고 식별하고 클래스의 속성과 연산을 정의한다. 클래스 속의 속성과 연산을 묶으면 그게 클래스고요. 이 클래스들을 구체화한 게 객체죠. 자, 클래스와 객체의 의미를 식별하고요. 정확하게 관계 식별하고요. 다이어그램, 클래스 계층의 클러스터링 작업을 수행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클래스와 객체를 구형까지도 하는 객체지향 분석. 그렇죠? 객체 관점에서 시스템을 분석하자라는 겁니다. 자, 얘 뭡니까? 부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의 흐름을 DFD를 이용해서 표현을 일단 하고요. 객체들 간의 인터페이스 찾아서 이거를 아다가 아니에요. 에이다라는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기법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나왔었는데 이 설명이 너무 난해하고 그렇죠? 이 기법 방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객체 지향과 관련된 용어가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이건 분석과 관련해서 정말 오래간만에 그렇죠?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72번. 자, 이 문제 처음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이 문제의 답이 처음 나와요. 그렇죠? 자, 예전에 나왔던 2004년 2회차, 3년 3회차, 11년 3회차. 저 연도 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냥 많이 적혀 있으면 자주 나왔나 보다. 자, 한 번도 안 나온 게 아닌가 보다. 이게 중요한 거지. 저기를 글씨를 막 봐서 몇 년도 몇 년도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뭡니까? 얘는 실제적으로 답이, 그렇죠? 예, 답이, 이 문제의 답은 먼저 여기만 봐볼게요. 자, 분석, 스트럭처, 그렇죠? 재구조화,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렇죠? 제공학,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마이그레이션, 이주, 그렇죠? 이사 가나 봐요. 이민 가요. 자, 이런 보기는 저게 표현된 연도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본문 설명으로 해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프트웨어 제공학의 주요 활동 중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요. 그렇죠? 제공학의 활동인 거 한번 확인하시고 기존에 있는데 그렇죠? 자, 기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 또는 환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약간만 변경하면 되게 그렇죠? 변환하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의 답을 3번으로 많이 선택을 하세요. 하지만 얘는 뭐예요? 마이그레이션, 이주와 관련된 게 답이었던 문제였어요. 자, 이주가 개조. 그렇죠? 네. 재구성. 이라는 한글 단어로 쓰이고요. 그냥 영어 자체로 마이그레이션으로 아시는 게 제일 정확하시고요. 리스트럭티드, 그렇죠? 리스트럭처링. 얘는 뭐냐면 얘는 구조예요. 그렇죠? 쟤는 구성이고요. 내용을 변경한다라는 거고 상황에 맞게. 근데 얘는 뭐예요? 기존에 있는 구조 자체를 재구조화한다.
구조 변경을 한다라는 거지 구성 변경을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 그렇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72번 문제 좀 신경 써 주세요. 자, 그러면 73번. 자, 뭡니까? 위험성 모니터링. 자, 모니터링이 뭐예요? 계속 살펴보는 걸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그럼 왜 살펴볼까요? 자, 위험한 게 빨리빨리 잡아내줘야 되니까 해서 기출 1년에 한 번 정도 되고 있는 문제고요. 이 문제 자체의 의미는 문장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외워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가장 적절한 것만 보세요. 자, 위험 요소 징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인지하는 거. 모니터링이 뭐예요? 계속적 살펴보기. 그렇죠? 그냥 그 순간에 분석하는 건 위험 분석이고요. 얘는 계속적으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재료보기죠. 모니터링. 자, 소프트웨어 재사용. 자, 이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잘 개발해서 유지보수해서 쓰다가 재사용, 자, 유지예요. 사용을 다시 하겠대. 그럼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뭡니까? 좀 더 개발이 신속하게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자, 기존에 잘 되고 있었던 거 쓰니까 좀 안정적이죠. 믿어야지 잘 되고 있었던 거. 자, 거리가 먼 것은 텍스트로 표현했죠. 시스템 구조와 구축 방법의 효율적인 효과, 교육적 효과, 구축 방법에 이렇게도 개발을 했었구나. 그죠? 개발자적인 입장에서 좀 더 바람직한 거에 대해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하다 볼 수 있고요. 개발 기간, 비용 당연히 적죠. 조금만 개발해도 되죠. 나머지 개발 시 작성된 문서의 공유, 문서화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새로운 개발 기법 도입이 쓰던 거 쓰는데 용이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약간의 부정적인 건데, 그렇죠? 자, 그래서 용이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좀 더 맞춰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75번 객체지향 용어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뭐 앞에서 객체지향 방법, 부치 방법 봤는데 두 번째 객체지향 방법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75번 캡슐아. 캡슐이 뭐예요? 캡슐 감싸는 거죠. 잘 감싸셔야죠. 무엇을? 그렇죠? 객체 지향 기법에서 여러분이 감쌀 건 속성과 연산이에요. 동작이죠, 동작. 그래서 다시 이 속성은 뭐예요? 데이터.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 처리는 엉뚱한 처리가 아니고 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잘 묶여줘야죠. 왜? 서로 관련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캡슐화라는 건 관련 있는 속성과 연산 동작을 묶어서 뭘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클래스 구성을 하는 걸 캡슐화. 작업하는 일, 말장난 같지만 매우 정확해야 됩니다. 결과물은 클래스, 작업하는 건 캡슐화. 자, 그러면 모두 나열한 것은 이런 문제 우리 어렵죠? 자, 그러면 캡슐화를 하면 객체들 간의 결합도가 높아집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결합도? 이거 모듈에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듈, 단위 프로그램이 좀 더 발전된 모습이 객체예요. 자, 모듈에는 실제적으로 처리와 관련된 관점으로만 살펴본 거라면 객체는 그거를 더한 거잖아요. 모듈이 발전돼서 오브젝트화. 이게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모듈에서 결합도 어떻게 해야 좋았어요? 똑같은 겁니다. 자, 단위 프로그램인 모듈에서 결합도는 어떻게? 낮아야 좋았는데 당연히 객체도 낮아야 좋죠. 그래서 얘 아닌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 푸는 거죠. 기억 아니고 기억 아니고. 자, 찍어도 잘 찍을 수 있겠죠? 니은 디귿 리을 3번. 자, 그러면 3번이 객체 지향에 있어서 캡슐화와 관련된 설명이구나.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지금 공부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캡슐화된 객체들은 재이용이 가능하다. 맞죠? 얘네들만 딱 다음번에 사용하면 되고요.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오류의 파급 효과가 적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단위만 고치면 되니까. 인터페이스가 단순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무에서 있었던 개발자들도 아니고 이런 환경에 노출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뭐 객체 지향 기법 중에서 이 문제 자체로 보시면 되고, 얘는 이런 스타일로 저렇게나 많이들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최근 들어서 객체 지향에 대해서 용어 중심에 대한 언급과 이런 문제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2014년도, 3년도 때부터 문제 변화 스타일이 있어요. 그때 출제위원들이 조금 그래도 현역 내지는 아주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과목도 조금 넘어야 되겠구나 해서 이런 문제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76번 봅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객체 지향 기법과 관련해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온다 그랬는데 세 번째 문제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객체 지향 기법에서 클래스 호그에 속한 각 객체를 의미하는 것. 자, 볼게요. 앞에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네. 자, 볼게요. 클래스. 클래스가 결론적으로 이거죠. 클래스를 만드는 작업을 뭐예요? 캡슐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클래스. 더 정확하게 제가 용어 정리해 드릴게요. 유사한 객체들의 모임. 추상자료형. 자, 클래스는 계획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 이렇게 속성과 연산 동작 처리하는 일반적인 자료 단위의 묶음이야. 이렇게 했던 걸. 자, 그래서 그 순간 딱 만드는 거죠. 그죠? 딱 만드는 거예요. 얘는 학생 클래스인데, 그렇죠? 학생 클래스인데 갑자기 홍길동이를 만드는 거예요. 자, 학생 클래스, 즉 홍길동이가 태어나는 거죠. 홍길동이가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얘를 뭐를 그러느냐? 그 순간의 실체, 인스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어로 인스탄스. 몇 번? 가번. 1번. 1, 2, 3, 4죠. 시험 문제.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언급한 건 클래스에 속한 각각의 객체 하나하나 순간의 실체를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각각의 객체. 관점을 위에서 보느냐 밑에서 보느냐인데 이렇게 현실적인 순간적으로 봤을 땐 얘가 객체거든요. 인스턴스로 불리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자, 어떻게 공부해요? 용어로 공부하셔요. 그렇죠? 용어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전공이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가다가 잡히시는데 개념이 잡히시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용어로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처음에 시작이 정확한 객체 지향 개념을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난 답답하다. 그럼 어떻게? 본강으로 갑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용어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들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자, 메소드, 모듈은 아니고요. 메소드. 자, 저 메소드라는 게 이거예요. 이 클래스 속의 연산 동작을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글로 메소드라고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인스턴스가 답이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얘네들 돌아가면서 답이었고 보기 중에는 인스턴스가 계속 노출됐어요. 인스턴스가 뭘까요? 라고 궁금해하셨던 분들, 자, 인스턴스, 순간의 실체, 어떻게 클래스에 속한 각각의 객체랑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77번. 자, 우리가 좋아하는 문제죠. 자료 흐름도. 최근 들어서 자료 흐름 문제가 1년에 2번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이상 나오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자, 왜 나와요? 중요하니까. 이기도 하지만 4개 중에 하나 틀리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자료의 흐름도 저희가 분석을 할 때 최초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할 때 분석을 잘하고 나서 계획을 하죠. 그 분석할 때의 문서화된 산출물이에요. 또는 중간에 사용하는 도구.
세 가지가 있죠. 자료 흐름도, 자료 사전, 미니 스펙. 자,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왜 나온다고요? 네 가지니까. 자, 뭐예요? 프로세스 자료 흐름, 자료 저장소 단말. 그렇죠? 그림 좋아하시죠? 타원 또는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화살표. 자, 이거 뭐예요? 이중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행선이 아니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직사각형. 터미널. 자, 없는 게 뭡니까? 단말, 자료 저장소,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 얘네를 어떻게 화살표로 연결하면 DFD, 자료 흐름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1번이 답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방금 얘기했죠? 아, 분석 단계에 결과물이 3개가 있어요. 분석할 때. 지금 얘기했던 DFD, 자료 흐름도. 그리고 뭐예요? 자료 사전. 그리고 미니 스펙. 스펙. 보통 스펙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아, 자료 사전. 아, 자료 흐름도. 자료 사전. 저희 복습하는 거예요. 급하신 분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소단위 명세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명세서. 아, 그래서 관련 있는 거라 어디서 본 것 같았구나. 그렇죠? 예. 자, 그럼 78번 넘어갑니다. 자, 테스트와 관련됐어요. 앞에서 블랙박스 자료를 그러니까 블랙박스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었죠? 자, 블랙박스가 뭐예요? 아이고, 까만 박스죠. 그렇죠? 테스트의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단위 테스트죠. 모듈 테스트. 자, 하나는 화이트 박스. 투명하죠? 그렇죠? 화이트 박스. 테스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죠? 블랙박스 테스트. 자, 블랙박스는 제가 하얀색으로 그리지만 깜깜해요. 여기가 안에가 안 보여요. 자, 그러면 블랙박스 얘는 뭡니까? 기능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기능 평가. 자, 종류 설명합니다. 블랙박스 테스트 종류 중. 자, 아래에 있는 4가지가 다 블랙박스 테스팅이네요. 테스팅. 자, 그런데 프로그램에 문제 잘 읽으세요.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으나 기출은 많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화이트박스가 좀 더 많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블랙박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문제에 나오고 있고요. 자, 블랙박스 테스트 기법 몇 개? 대표적으로는 4개. 대표적으로는 4개. 자, 화이트박스는 4개. 뭐 이런데 화이트박스와 관련된 건 화이트박스 문제에서 봅시다. 자, 입력 조건 중. 얘가 왜 기능 평가 테스트냐면 밖에서 자료가 입력되면 결과만 잘 나오면 되지 안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블랙박스예요. 자, 그런데 입력 조건에 중점을 두고 어느 하나의 입력 조건에 대해서 타당한 값과 그렇지 못한 값을 설정하여 해당 입력 작도에 맞는지 출력한다. 자, 말 설명이 입력 조건에 따라서 2가지죠. 타당하냐? 오케이. 그렇지 않냐? 2가지죠. 말 잘 읽으세요. 조건을 하나 딱 주고, 그죠? 입력 조건. 결과는 딱 2개예요. 오케이? 맞니? 아니니. 타당하니? 하지 않으니. 그렇니? 그렇지 않으니. 자, 뭐예요? 답 1번. 자, 한글로 동치분할 검사라고 합니다. 그죠? 예. 이큐밸런싱, 파티셔닝. 부분을 나눠서. 그렇죠? 동일한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테스팅. 됐죠? 자, 모르면 어떻게? 얘는 이런 설명이구나. 그죠? 자, 79번.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의 생산성이 아닌 유지보수의 생산성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재공학. 리유즈가 아니에요. 예. 재공학.
유지보수의 생산성. 이러고 봤더니 20문제 중에서 지금 두 문제가 겹치는 거죠. 아까 재외공학은 유지보수의 생산성 중에 무슨 유지보수?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마지막 갑니다. 자, 매년 한 문제씩, 거짓 매회 한 문제씩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용어 정형기술 검토합니다. 자, 그래서 포멀 테크니컬 리뷰를 하는 FTR, 그쵸? 예. 자, 그러면 검토 지침으로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정형기술 검토. 자, 전문가들이 모여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잘 개발된 거야? 품질 보증하는 회의예요, 회의. 누가 모여요? 전문가들이. 말이 많겠죠? 자, 그래서 제품 검토에만 집중해야지 엉뚱한 거 회의하면 안 돼요. 싸우죠. 논쟁과 반박. 이런 측면이 더 좋다, 저런 측면이 좋다, 부족하다 하겠죠. 하기 때문에 제안을 해야 제대로 된 정형기술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검토 지침. 자, 문제 영역을 명확히 표현해야죠. 오늘 정형기술 검토 시간엔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범위를 제대로 정해주고 회의 들어가야죠. 자, 의제에 대해서 제안해야만 해야 하죠. 예. 그래서 검토 지침으로 의제와 범위 유지한다가 가장 처음. 참가수도 너무 많이 모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좀 더 명확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개발자가 아닌 제품을 평가해야지 박 대리, 그쵸? 김 대리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면 안 돼요. 논쟁과 반박을 제안하고요. 예, 결과를 재검토한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2005년 1회 소프트웨어 공학 문제 분석 철저히 해드렸고, 자,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다음에 그 앞에 차. 과목별로 기출문제 보시는 게 필기에서는 합격 전략이고요. 일단 풀지 말고 문제 쭉 한번 최소 1년치는 보시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풀립니다. 제가 풀지 말라고 해서 진짜 안 푸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1년치에서 한 2년치 정도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답이 뭔지가 보이실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